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샤오미 패드 7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 정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느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품 자체의 만듦새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들이 그동안 해온 전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샤오미 패드 5와 6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5 때는 진짜 좀 깜짝 놀랄 만큼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스피커 성능은 정말 들을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6를 들으면서는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 너프를 이 정도까지 먹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약속했던 판올림 2회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1회만 하고 은근슬쩍 끝냈죠. 그래서 현재 샤오미 패드 6는 안드로이드 14 버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진짜 구매자와 약속을 해놓고 어긴 거기 때문에 샤오미가 이렇게 글로벌 진출을 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륙에서 진짜 대륙의 힘을 보여주려면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왼쪽이 6고 오른쪽이 7인데요.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비율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7으로 오면서 16대 10 비율을 버리고 3대 2로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문서 가독성이 높은 3대 2 비율이 태블릿에는 좀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작은 스냅드래곤 870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 3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스냅드래곤 A 시리즈와 비교를 하면 약간 부족한 성능인 건 맞지만 태블릿에서 사용을 하기에 7 플러스 젠 3도 괜찮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긱벤치 스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작과 비교를 하면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는데요. 싱글코어 1879점, 멀티코어 4990점이 나왔습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입니다. 안정성이 93.7%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로틀링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만족스러웠던 지점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인데요. IPS LCD 패널을 탑재하고 있는데도 화면의 쨍함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소폭 상승한 600니트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600이 넘는데요? 68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화면이 진짜 쨍해요. 이번엔 샤오미 패드 6를 한번 보겠습니다. 436 정도, 437까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넷플릭스를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한번 볼게요. HDR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바인 L1을 무사하게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 인기 많은 당신의 맛을 한번 틀어볼까요? 식스가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7 같은 경우에는 200% 볼륨 부스트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으로 조금 누르는 느낌이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음질 자체는 5가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5, 6, 7의 변천사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6에서 7으로 오면서 비율이 좀 바뀌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오미 패드 7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터치 샘플링에 대해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스타일러스도 240Hz를 지원한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타일러스를 바로 한번 붙여봤는데 호환이 안 됐고요. 이번에 샤오미 패드 7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커스 펜슬이라고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가는 8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애플 펜슬에 비하면 저렴하지만 이게 또 중국산 태블릿에 88,000원 펜슬 240Hz가 얼마나 개선사항을 가져왔을지 테스트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부착을 하면 페어링과 함께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끝단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끊어지는 부분, 다시 닿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래쪽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 펜슬이 바뀝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지우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애플 펜슬과 비교를 해보면 끝부분의 각도나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배터리는 8850mAh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충전 속도가 45W입니다. 요즘에 중국 제품들이 60W, 90W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느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충전 테스트한 결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완충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 액세서리 쪽인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펜슬은 아까 보여드렸고 기본 플립 커버인데요. 딱 맞는다라는 느낌, 핏한 느낌이 들거든요. 일체감이 엄청나요. 케이스를 끼워 놓고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손에서 너무 잘 미끄러지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딱 좋아요. 색감도 그레이 톤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펜슬 분실도 막을 수 있도록 커버 형태로 덮어준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거치가 모두 가능한데요. 가로 모드로도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세로 거치가 또 됩니다. 실제로 세로 모드로 브라우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세로 거치가 되는 케이스를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정말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태블릿만 보면 502.1g, 여기에 펜슬을 부착하면 517.8g, 케이스를 끼우면 834.5g. 그러니까 케이스를 끼기 전까지는 11인치의 그 이동성이 발휘된다면 케이스를 끼면서 거의 한 13인치급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키보드 케이스인데요. 키보드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포커스 키보드가 있고요, 기본 키보드가 있는데요. 기본 키보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부착을 하고 가운데 있는 부분의 중간에 탁 거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래쪽에 터치패드가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제품입니다. 316.8g, 335.1g. 자,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키보드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음에도 전반적인 무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 기본 플립 케이스가 다이어트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직 키보드 아닙니다. 샤오미의 포커스 키보드예요. 열자마자 제가 매직 키보드를 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쪽에 스웨이드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가격은 매직 키보드의 한 절반 정도 합니다. 샤오미 키보드에 18만원, 20만원을 태우려고 생각을 하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커스 키보드 같은 경우는 매직 키보드와 동일하게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이렇게 뜨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하는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인치다 보니까 좀 좁아요. 그리고 숫자나 기호를 눌러야 될 때 자꾸 위쪽에 이렇게 살짝 부딪히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애플의 기존 매직 키보드하고 비교를 하면 이 폰트까지 진짜 완벽하게 따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색감은 샤오미 쪽이 살짝 더 밝네요. 매직 키보드의 경우에는 왼편에 충전 포트가 하나 있었는데 충전 포트가 없습니다. 사실 이 충전 포트가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태블릿에 키보드를 붙여서 사용을 한다는 건 책상에 앉아서 쓴다는 얘기고, 그러면 전원을 공급할 때 좌측에 전원이 가까울 수도 있고 우측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충전 포트를 하나 쓸 수 있으면 태블릿에 있는 포트를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따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디테일은 조금씩 놓쳤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타건감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김에 매직 키보드하고 차이도 한번 볼게요. 매직 키보드. 터치패드의 반응 속도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생각보단 좋아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딸깍딸깍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포인터의 속도는 나쁘지 않았고요.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마우스 없이 터치패드가 원래 익숙했고 편하다라고 한다면 써볼 만한 제품이기는 해요. 매직 키보드도 무겁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제품도 많이 무겁습니다. 594.8g, 여기에 태블릿 올리고 펜슬까지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면 1112.6g, 다 합치니까 1kg가 넘어간다. 이거는 이제 이동성이 상당히 좀 제약이 걸리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숙제 타임입니다. 필름을 뭘 써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영상이나 문서를 볼 때 좀 더 쨍하고 선명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좀비베리어의 로열 AR 고화질 필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패드 7뿐만 아니라 로갈리에도 붙여서 사용을 해보고 스팀덱에도 붙여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 선명한 쨍함이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절반만 지금 부착을 했고요. 로열 AR 같은 경우는 화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스크린을 보호해 준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좌우가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죠. 화면을 선명하게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주로 강화 유리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강화 유리는 사용을 하다 보면 지문이나 얼룩이 굉장히 자주 묻잖아요. 로열 AR도 안 묻는 건 아니에요. 묻긴 묻는데 강화 유리 대비해서 확실히 덜 묻습니다. 지금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더라도 얼룩이 강화 유리처럼 막 뿌옇게 금방 남지 않아요. 영상을 한번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화질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왼쪽에 빛 반사가 더 너무 많이 돼가지고 보기가 좀 불편한데, 오른쪽에 필름이 붙어 있는 부분은 빛 반사가 상대적으로 덜 되면서 시청하기에 시야각적으로도 더 유리한 측면을 제공해 줍니다. 블랙도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따로 반사 방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열 AR 필름을 사용하시면 이러한 빛 반사를 조금 줄여가면서 좀 더 선명한 화질을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미패드 7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액세서리들 추천을 좀 드려봤습니다. 키보드와 펜슬부터 필름까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패드 7 프로를 제가 직구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관부가세까지 내서 돈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제가 미패드 7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기대했던 컨텐츠니까요. 궁금하다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찾아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은 테스트를 해서 영상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포 패드 키보드가 왔습니다. 이거 물건입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 영상으로 제작을 할게요. 네,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또 봐요.